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자신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기 전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을 앞두고 물러난 건 두 번째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사의를 표한 김홍일 전 위원장 입장과 여야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국회에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하여 이유 없음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 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방송 장악을 이어가고 이재명 대표 방탄에 활용하겠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보입니다. 자, 전선이 어느 때보다 확실해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 전임인 이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서 이 김홍일 전 위원장도 탄핵 처리 앞두고 자진 사퇴하는 상황이 반복이 됐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윤 변호사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건 방송통신위원회를 식물기관화했다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식물기관화했는지는 여야가 입장이 다른데 예.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에 하나가 그 박문진 이사 등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교체할 수 있는 그렇죠. 권한이 있습니다. 예. 뭐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이사진은 또 사장을 교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현 경영진에 대해서 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을 야당은 원치 않는 거고요. 여당은 변경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중점은 여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업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업무를 전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그 방송통신위원회 2인 의결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 추천하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3명 국회에서 추천해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구조를 바꾸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예. 3명 다 추천하게 되면 또 의결 구도가 대통령 2인 국회 3인인데 그중에 여당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3대2 구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의결 구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참에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을 무력화하자. 저는 이게 야당의 의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은 이제 꼼수 사퇴라면서 이제 김홍일 방지법을 발의를 한 상황이고요. 방송 장악 국정조사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 이 식물 방통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일단 이 원인을 만들어낸 게 어디인가. 그러니까 5인 합의제 기금에도 불구하고 예. 10개월째 2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근데 원인 하나는 네네. 원래 민주당 몫이었던 최민희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서 예. 2인 체제가 지금 10개월 동안 가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 YTN 민영화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KB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민 체제를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MBC까지도 제가 볼 땐 정권의 어떤 호의적인 인물들을 앉히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 하나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서울 고법에서도 네네. 2023년 12월하고 올해 5월 달에 판결이 나왔는데 예. 이 2인 의결 자체가 절차적인 위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요지로 다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법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방통위원장 스스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고법에도 위법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네. 거기에 따라서 탄핵을 하는 건 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법원 판결은 사실은 이제 위법하다라고 판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의제 기구의 법 정신에 맞지는 않는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 고쳐라라는 취지입니다. 그 2인 합의제 그 2인 의결 기구가 위법한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고 네. 오히려 YTN 관련된 판결에서는 또 이게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아직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는 법원의 입장을 섣불리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추천하면 돼요 국회에서 왜 그 추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추천하게 되면 2인 체제는 해소되잖아요. 아니 추천하면 뭐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사단이 난 건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몫인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수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대통령 몫이 아닙니다. 민주당 몫입니다. 그러면서부터 2인 체제로 갔기 때문에 이 문제의 원인을 갖다 계속 민주당한테 제기하는 것은 시발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는 거다.
근데 최민희 의원님은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일부러 임명하지 않은 게 아니고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 방통위법에 보면은 방송통신부장에 3년간 종사하면 안 되는데 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을 추천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굳이 왜 최민희 의원님을 고집하시다 동일한 논리입니다. 거기는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 이런 상황인데 이제 교수님께 그걸 여쭤볼게요. 지금 그 이진숙 전 대전 MB 사장을 임명할 것으로 다시 이제 임명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자 이제 또 이제 탄핵하고 이제 반복되잖아요. 이런 게 참 촌것 같은 일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계속 탄핵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유는 뭐냐면 2인 체제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거든요. 위법한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조차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인에 대해서 민주당이 2인 체제를 탄핵을 하면 방통위원장을 본인은 자진 사퇴하고 자진 사퇴하면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다시 또 임명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2인 체제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초등학생도 5인 합의제 기구에서 2인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거든요. 전 그렇다면 빨리 여야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합의를 통해서 5인 합의제 기구가 5인들이 모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겠습니다. 예. 여당이 훨씬 더 숫자가 많으니까 예. 좀 빨리 합법적인 방식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저는 방송 정상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하면 돼요. 짧게 해주세요. 예.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오늘 내일이라도 합의해가지고 3인을 추천하시면 돼요. 예. 언제까지 추천하겠다 대국민 약속을 하고 그럼 국회에서 추천목 3인을 추천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2인 체제가 해소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뭐 탄핵 사유가 있으면 탄핵을 하시든지 이제 하는 건데 예. 문제는 2인 체제로 탄핵 사유를 계속 삼으면서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국회 노력을 안 해요. 그럼 탄핵 사유를 계속 달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볼 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인 체제를 국민의힘이 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도 제가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는 그 MBC 인선 과정에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지만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국회 상황 영상으로 먼저 보고 또 이야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일본은 속보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한미 일본과 어떻게 동맹한다는 겁니까? 자,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실 분은 국민의힘입니다. 김병조 의원님, 동맹이라 하겠습니다. 과하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과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과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국회 일정도 있죠. 이거를 어떻게 국민의힘은 다시 거부를 합니까? 사과를 받고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사과를 하시겠죠. 예. 사과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국민의힘 전원이 그 어떤 논평인지가 잘 모르겠지만 논평을 낸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논평 낸 분은 대변인 한 분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논평의 취지도 지금 김병주 의원이 지적한 저런 취지가 아니에요.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예. 저열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군사 위협 사태에 대해서 네네. 이렇게 되면 한미일 간의 어떤 파트너십이 강화된다 이런 취지의 논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거를 문구 하나 잡아가지고 저렇게 한미연합 부사령관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태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실 분인데 저걸 갖고 트집 잡아서 저렇게 어떤 파행을 이끌어낸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국민의힘 108명에 대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모욕 또는 명예훼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어제 국회가 파행되면서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했던 이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 불발됐고 국민의힘 이 필리버스터 일정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재시도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떤 시도를 할 것인지 또 필리버스터 하면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대응 같은 게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저는 오히려 필리버스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병 특검법 관련해서 네네. 지금 여당은 반대를 하는 것이고 야당은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나와서 필리버스터 하시라는 거죠. 국민들에게 설명하십시오. 왜 예를 들면 특검법을 지금 통과시킬 수 없는지 그리고 대통령한테 왜 거부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네. 민주당은 이러이러한 다양한 정황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특검 외에는 될 수 없다는 얘기들 할 겁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하루밖에 못 할 텐데요. 왜냐하면 180명이 넘으면 민주당
야권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루 동안이라도 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여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여야의 설명에 따라서 여론이 다시 형성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국회가 정한 모든 절차와 권한, 권리들을 행사하셔라. 저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저 상황에서? 지금 필리버스터뿐이 없죠. 그러니까요.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더라도 말씀 주신 대로 예. 종결 동의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종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네네. 국민께 알리는 방법.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실제 최상백 숨진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네네. 정치적 공세만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법. 예. 그다음 방통위법 관련돼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 예. 이런 뿐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마지막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죠.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대응뿐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현재 검사 4명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좀 전 리포트에도 보셨습니다만 이원석 검찰총장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 방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자, 먼저 그 시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기 지금 4명의 검사가 나오고 있는데 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술판 회유를 했다는 이 박상영 검사, 또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해서 강백신, 엄희준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4명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내용의 이유를 보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그 수사를 했던 검사들인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돈봉투, 그러니까 민주당 수사부터 해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인데 예. 문제는 저 사람들의 저런 혐의들이 전부 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거의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화영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예. 진술 조서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입증을 받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엄희준 검사의 경우는 이게 대장동 수사를 했던 분인데 한명숙 옛 국무총리 사건을 소환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미 박범계 장관 시절에 탈탈 털어가지고 이미 다 무혐의 났고요.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까지 난 사안입니다. 예.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백신 검사의 경우에는 이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마 그 원본을 다 통째로다가 서버에 저장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원본의 진정성 입증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김영철 검사의 경우는 장시호의 관계 문제입니다. 근데 네네. 장시호가 난 허위 주장했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자 이런 부분들이 자 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네네. 먼저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됩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탄핵을 만약에 법사위가 조사한다 하더라도 강제 조사권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검찰 내지 공수처에 고소를 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놓고 네네. 거기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갖고 탄핵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역대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정치적으로 망신주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했던 검사는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탄핵을 할 만한 사안들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거,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핵심적으로 헌법에 의하면 예.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말씀하시니까 맞죠. 예, 예. 그러니까 법률 위반 사항이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말씀하신 내용은 다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민주당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검찰총장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 그 진술 세미나라고 얘기해서 예.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진술을 회유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결정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부의 결정 과정에서도 예. 안부수 씨의 딸 같은 경우가 어떤 형태로든지 집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쌍방울이 도움을 줬었고 네. 또 쌍방울 관계자가 진술 세미나라는 곳에 갔다라고 하는 진술 녹취록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변호사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 그 외에 제3의 제4의 증거와 녹취들이 나오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예.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또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진술을 갖다가 회유하거나 위증을 갖다가 교사하는 경우 죄가 없는 자에게 죄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탄핵을 통해서 헌재의 의견을 묻는다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 나머지 두 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두 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성이 있는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좀 민주당 내부에서 예. 충분히 좀 수기를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집중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반론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수사를 해서 확실한 증거가 나온 상태에서 그다음에 그 탄핵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정황이 있다. 양쪽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는 이 상황에서 탄핵부터
탄핵부터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체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 검찰 자체가 매우 정치화된 수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기소와 수사권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정치 권력의 이익에 예. 공모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소위 헌법에 보장돼 있는 정치적인 탄핵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근데 탄핵 소추가 되면 이게 이제 업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수사를 못하고 재판도 늦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리적으로 보면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보면 탄핵을 하게 되면 일단 탄핵이 적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럼 보통 6개월에서 1년 동안 걸리잖아요. 예, 네. 그동안에 첫 번째는 보통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합니다. 예. 이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판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했던 부장검사 등이 가서 직접 공판에 관여를 해요. 네. 근데 이렇게 직무정지되면 공판을 진행을 못합니다. 예. 그럼 공판검사가 이 사건 기록을 파악을 다 언제 하겠습니까? 그럼 또 재판이 늦어져요. 예. 그리고 부실한 대응이 됩니다. 자, 이걸 하나 노리는 거고 두 번째는 법사위에 탄핵을 하기 전에 조사를 위탁한 적이 없어요. 역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건 지금 왜 했느냐? 법사위원들 보면 이재명 대표 등 변호인이 거기 꽤 있어요. 자, 변호사가 수사검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지금 재판하고 있는 판사 입장에서 보면 나도 불려가겠네? 아하. 나도 재판정이 아니고 법사위 회의장에 불려가서 또 조사 받겠네? 증인 신청 받겠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한 분들이 예정했던 시스템이겠습니까? 탄핵제도라는 건요,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어요, 원래. 예. 자, 국민들이 뽑아오는 국회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오케이 할 때 그때 비로소 당신들한테는 간섭할 수 있는 것이지 나머지 권력은 간섭할 수 없다. 아니 근데 한 개 정치 권력이 이렇게 간섭을 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은 자, 이재명 대표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재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중지시키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재판 신청을 병합해달라는 것도 좀 그런 재판 지연의 영향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권한은 권리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미 상당히 그 중앙지방법원에 계류된 재판 등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원래 병합 신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당대표 후보 4명이요. 비전 발표회에서 만났습니다. 모처럼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습니다. 곧바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니 위로 하면 아니 양념무도 많잖아. 아니 꼭 여기다 같이 붙여야지 안 되겠죠. 같이 붙여야지. 윤석열 의원님도 오세요. 자 이렇게 높게 입고도 내가 나경원 대표님 몇 개 계셔. 탄핵 청원이 지금 100만 명을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특검을 미끼로 한 낚시질에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앞장서서는 안 된다. 그냥 지켜보자는 것인지 그 9명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방안을 제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 답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겉으로 보기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 특검법 주장을 철회해라, 뭐 대안이 있냐, 이 두 장이 맞서는 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 화면을 보면서 참 정치 참 힘들다. 어깨 동무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내가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 저는 한동훈 후보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은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다양한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31일 날 대통령 부속실장과 국방비서관이 6차례나 통화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예. 8월 2일 날은 대통령과 이정섭 전 국방부 장관이 3회에 걸쳐서 1시간 동안 거의 18분 정도 통화를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개입했다는 건데 갑자기 대통령실이 어제는 이 사건을 항명사건으로 다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만약에 이것이 항명사건으로 규정해서 그대로 몰고 간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박정우 수사단장은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군대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첩한다라고 하는 위법상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첩자를 받도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전례가 생길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의혹들을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저희가 진상규명을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특검으로 해야 되냐 이 말이고. 그리고 그 하필 특검에는 특검 후보 추천을 왜 민주당이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 고발하는 게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잖아요.
고발인이 왜 특검 추천권까지 갔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발하게 되면 중립적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고발하게 되면 고발인 측이 지정한 수사관이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니까 이게 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한동훈하고 원희룡 후보 측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을 내놔야 되는 것이지 뭐 마치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을 하지 않자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예. 제가 말씀 한동훈 후보가 물어보니까 답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지금 현직 대통령께서 소위 2010년 특검을 했을 때 이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특검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지금 상황이 이제 내부에서도 이제 특검법과 관련돼서 이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의 후원회가 8분 50초 만에 후원을 모두 채웠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기대가 그만큼 큰 거죠. 누구에 대한? 한동훈 후보에 대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예. 기대가 이제 속도 물론 이제 인원수로 따지면 네. 10만 원씩 계산하면 한 1,500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원수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당원층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클 것이다. 거기에 대한 방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